2024학년도 기출문제 작년에 나온 것들 중에서 몰에 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워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몰, 단위로는 MOL, 영어로는 MOL 이렇게 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문제 1번에서 적용돼야 될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자, 기체여야 됩니다. 기체. 뭐건데 뭐 대부분 기체로 나오니까. 기체일 때 기체가 이제 온도, 템퍼러처,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요건 볼륨이고 요거는 몰수를 뜻합니다. 몇 몰인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보존된다. 반응물의 질량하고 생성물의 질량이 보존된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 원자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 원자 수와 반응 후 원자 수가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반응 물질이 A2, B2고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습니다.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여기 보면 밑에 읽어볼 필요도 없이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피까지 일정하니까 뭐가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입자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온도, 압력 일정하고 부피까지 똑같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A2 요게 뭡니까? 생성물이죠. AB3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A는 지금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A2의 형태로 존재하죠. A2의 형태로 존재했는 게 원래 몇 개여야 됩니까? 여기는 여기 A하고 B가 결합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얘가 몇 개여야 된다? 3개여야 됩니다. 그리고 B2는 원래 몇 개여야 된다? 원래 B2는 요것으로부터 B2가 만들어지죠. 지금 결합을 했지만 B2가 6개가 B가 6개가 있으니까 B2도 몇 개가 있었다? 원래 3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2 3개, B2 3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같은 부피에 포함된 입자수는 똑같기 때문에 얘가 Vml라고 이야기하면 요 부피의 반 Vml에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정도 부피에다 몇 개가 들어있었어야 된다. 요렇게 A2하고 B2가 한 개씩 더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뭐가 성립하는가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면 요게 2분의 Vml죠. 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얼마가 있었다? 2분의 3V가 있었고 나중에는 Vml로 된다. 요렇게 해서 답이 4번이다. 요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 반응 전, 반응 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뭘 파악하는가 그러면은 테이블을 하나 작성합니다. A2 그다음에 B2 뭐가 된다? 생성물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AB3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수를 결정합니다. 개수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2를 넣고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되는 거 3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3과 2 개수입니다. 개수가 1대 3대 2 이렇게 적고 나서 처음에는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얼마나 반응했나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개수를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리고 2몰이 생겼다. 개수비는 몰수비를 뜻합니다. 개수비는 몰수비를 뜻하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보시면은 A2가 몇 개? 2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AB3가 2개가 생겨져 있고 B2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처음에 얼마나 있어야 되겠나? 반응 전에 얼마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얘가 3, 얘가 3 이렇게 있게 되겠죠. 이런 테이블을 하나 작성해 주시면 이게 반응 후가 되겠죠. 이런 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은 반응 전에 6개 그리고 반응 후에 4개 이렇게 존재하니까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입자가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반응 전에 A2하고 B2가 두 개씩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4개가 들어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2번 문제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데 시간은 요게 더 짧게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계수를 결정할 수 있고 계수의 비라고 하는 것은 뭐의 비하고 똑같다. 몰 비하고 똑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그러면 가하고 나의 부피 비가 1대 2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자, 부피 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억하면 온도 압력에서 뭐가 있는가 그러면 기체가 섞여 있습니다. 기체가 섞여져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부피라고 하는 것은 온도 압력이 똑같을 때 위에서 했죠.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 하는 것은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게 뭐하고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피 비도 1대2고 몰수 비도 1대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몰수 비가 1대2가 되면은 여기 넣어준 C2H6 얘가 W그램 몇 몰에 해당되는가 그러면 0.2 플러스 N몰이 돼야 되겠죠. 원래 0.2 플러스 N몰이 있었는데 부피가 2배가 되려면 하면 넣어준 놈이 0.2 플러스 N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주어진 조건 중에 1g당 탄소의 질량은 가와 나에서가 같다. 자, Wg이 있었는데 같은 질량을 넣어주어서 질량이 이렇게 2배가 됐네요. 그랬는데 g당 탄소의 질량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 뭐 뜻하는가 그러면 가하고 나에서 넣어준 C2H6의 탄소 원자수와 원래 있던 탄소 원자수가 같으면 질량이 2배가 되더라도 1g당 탄소의 질량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탄소의 수를 보면 원래 있던 탄소의 수를 한번 봅시다. 원래 있던 탄소의 수가 0.2A 플러스 원래 있던 게 0.2A 그리고 N몰 4N몰 4개짜리가 N몰 있었으니까 4N는 여기 C2H6 0.2 플러스 N 요게 들어갔죠. 그러면은 2 곱하기 0.2 플러스 N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0.2A 플러스 4N은 0.4 플러스 2N 이렇게 되면 0.2A 플러스 2N은 0.4라는 식이 하나 얻어집니다. 1번 식이 하나 얻어지죠. 미지수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식이 하나 더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면 W 같은 질량을 넣었죠. 같은 질량. 자, 우리가 분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몰은 기체는 분자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기체의 몰을 구할 때는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맨 처음에 요 Wg램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몰수 몰 곱하기 분자량이죠. 0.2 곱하기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탄소가 12짜리 탄소가
12짜리가 A겠죠. 플러스 4. 요거 하고 그리고 플러스 C4H8은 58입니다. 58N 하고 값이 똑같은 거죠. 누구? C6, C2H6, C2H6이 0.2 플러스 N이 있죠. C2H6은 분자량이 30이고 몰수가 0.2 플러스 N. 요렇게 해서 식이 한 개가 더 나오게 됩니다. 2번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뭘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풀면은 A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그럼 1이 나오고 N 값이 0.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각각 뭘 나타내는가? 그러면 W 질량 Wg W 나타내니까 여기다가 0.1을 넣으면 W는 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1번씩만 나왔을 때 그냥 CAH4를 포해서 A를 뭐로 두고 1로 그냥 두고 풀어버리는 겁니다. 1로 두고 풀어버리면 A가 1이 나오고 N이 0.1 이렇게 금방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값이 떨어지게 나온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A가 1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A 값과 N 값을 바로 구하면은 이 식을 굳이 쓰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안 가봐도 되겠네.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뭘 나타내는가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 요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전에 무슨 법칙을 썼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무슨 비? 몰비. 여기서 몰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몰비입니까? 화학에서 반응하는 개수비죠. 개수비는 몇 개 반응한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몇 개에 해당되는 게 바로 몰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바로 한번 풀어보자.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바로 풀어보면 전체 분자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다. 이건 그냥 얘가 5개 있고 얘가 분자가 하나, 둘, 셋, 4개 같지 않다. 생성물의 종류는 반응 전후 비교해서 생성물의 종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개가 생겼지만 종류는 한 가지 맞죠? 자, 그리고 얘가 생겼을 때 반응 전에 누가 반응을 했는가 그러면 이게 지금 X하고 Y죠. X, Y하고 까만 거 2개, 그 다음에 이게 하얀 게 4개니까 하얀 게 생성물이 이렇게 4개가 왔죠. 4개가 왔으니까 하얀 거 4개가 줄 수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몇 대면 얘가 2개, 얘가 1개 이렇게 반응해서 2개가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Y2니까 1몰이 반응했을 때 1개가 반응했을 때 2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4몰 그냥 4라고 하면 되겠죠. 4개가 생기려고 하면 몇 개가 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빠른 방법이 되긴 하겠죠. 근데 혹시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XY 반응물 이렇게 쓰고 아까 전처럼 생성물이 뭐가 된다? XY2 이렇게 되었을 때 원자수가 똑같게 개수를 맞춰주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2XY 그리고 여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대 1대 2로 반응한다 이렇게 됩니다. 반응 전에 Y2가 몇 개? 3개, 얘가 XY가 2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개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2가 생겨지죠. 그럼 반응 후에는 0, 요게 3 마이너스 1이니까 2개가 남고 요게 2개가 남는다. 맞죠? 반응 전에 5개가 반응해서 반응 후에 4개가 남고 몇 대 몇수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개수비가 2대 1대 2, 요게 2대 1대
2 이렇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기 이걸 표를 작성하고 이 보기를 읽어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문제 18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전체 x의 전체 질량 분의 y의 전체 질량의 상대값,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때 이 전체 질량분의 y의 전체 질량을, 요 질량 있죠, 질량, 뭐 x의 질량, 뭐 y의 전체 질량, 이렇게 나올 때 이거 뭐야? 개수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수비입니다. 즉 y의 개수, 그 다음에 x의 개수, 저 x의 개수분의 y의 개수하고 같은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x의 전체 질량, y 전체 질량이 나왔을 때 개수비, 여기서 우리가 이게 몇 대 몇입니까? 개수비가 6대 7이죠, 맞죠? x에 대한 같은 x의 개수에 대한 y의 개수비가 6대 7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잘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이 이제 CO 하고 두 개, CO2 이렇게 두 개의 기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탄소의 전체 질량분의 산소의 전체 질량을 비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몇 대 몇이 되는가 그러면 여기는 같은 질량의 탄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얼마다? 산소의 개수가 1대 2니까 당연히 질량도 몇 대 몇? 질량비도 1대 2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질량비도 1대 2가 되고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산소 1개, 산소 2개니까 개수비하고 똑같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량비는 개수비로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같은 기체에 대해서 질량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기체에 대해서 질량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몰은 기체일 때는 우리가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쓰죠.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같은 기체일 때는 뭐가 똑같겠습니까? 분자량이 똑같기 때문에 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질량하고 몰을 같다. 즉 몰은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몰비하고 질량비로부터 우리가 몰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XA, YB 혼합물 가하고 나에서 B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2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2대 1, 몰비가 2대 1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주어진 게 원자수 비율이 이게 3대 2로 주어집니다. 3대 2로 주어지는데 선생님은 여기 XA에다가 2를 쓰고 Y에다가 3 이렇게 해서 2대 3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X하고 Y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앞에 있는 숫자가 작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2를 먼저 적었습니다. 그럼 얘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2몰이 있다는 말이죠. 두 개가 있는데 구성원자 수가 2개, 5개이기 때문에 총 원자수, 전체 원자수는 개수에다가 구성 원자수 5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0이 나오죠. 10n이 나옵니다. 그럼 n은 그냥 여러분들이 b니까 1로 보고 그대로 문제를 푸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기서 그럼 요게 즉 38, 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38이라는 숫자는 여기 x가 4개, x 4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됩니까? 6개의 y를 더해서 38이 나왔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 요거는 1이니까 여기서 2개의 x 플러스 3개의 y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를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같은 개수 여기 2라고 했기 때문에 A라고 했기 때문에 2x 이렇게 플러스 얼마인지 딱 보면 같은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4제. 그래 4에 대해서 6대 7이 되니까 요게 6개가 되면 이 둘이 합친 게 7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4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나 혼합물에서는 4개의 x하고 7개의 y가 들어있는데 이때 전체 질량이 얼마가 된다? 42가 된다는 거죠. 42 w는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x하고 y의 비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식 하나 4x 플러스 6y는 얼마가 되는 거? 38. 이 두 개 되는 것을 풀면은 y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4가 되고 x가 얼마가 나오는가? 그러면 3.5가 됩니다. 각각 4를 곱하게 되면 4를 곱하게 되면 얘가 14대 이렇게 16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량 14는 질소고 얘가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결국은 N2O3, N2O4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쓰면 되겠죠. 2가 되겠고 C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C는 4가 되겠습니다. X의 원자량 14, 16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면 7분의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주되게 사용한 게 이게 되겠죠. 이게 되고 한 번 더 풀어보시면은 질량을 구할 때는 질량하고 그럼 어떤 관계가 있다. 질량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다. 몰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질량이 된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식을 연립해서 x하고 y의 관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값이 나오면 이제 4대 3.5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체 분자량 질소는 14, 산소는 16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니까 이건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처음 하시는 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 여기 일단은 부피가 나왔죠. 기체의 부피가 7대 5니까 부피 B가 7대 5라고 하는 것은 온도와 압력이 같다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럼 7대 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러면 요게 7, 요거는 뭐가 되겠노? 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수가 여기 A하고 C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 반응 전 반응 후가 나올 때 자, 이렇게 써봅시다. 자, AA, B 이렇게 뭐가 있었다. CC 이렇게 있었습니다. 개수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나타낸다라고 하면 반응 B를 뜻하죠. 반응 B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블 하나 작성해 봅시다. 처음에 반응 전에 A가 4몰, 그 다음에 3몰 이렇게 있었는데 반응 후에 보니까 BC 보니까 반응 후에 보니까 B가 1이 있고 이게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C는 원래 없었던 거니까 여기 4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 1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3에서 얼마를 빼야지? 마이너스 2를 빼야지 1이 나오죠. 그리고 A는 안 남아있죠. A는 없습니다. 그래서 A는 0이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 반응 B가 어떻게 된다? 4대 2대 4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고치면 2대 1대 2 이렇게 됩니다. 2대 1대 2가 되면 이게 2대 1대 2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야? 두 개의 A와 한 개의 B가 결합해서 얼마가 된다? 두 개의 C가 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여기서 A의 상대적인 질량, 즉
분자량이 B의 2배이다. 요게 2로 놓고 얘가 분자량, 즉 상대적인 질량이죠. 분자량은 1이라고 두면 C의 분자량은 얼마가 나오는가 그러면 2분의 5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에다가 아까 4를 놓고 A 분자량이 얼마다? 2고 얘가 얼마가 된다? 2분의 5 이렇게 되니까 답은 어떻게 된다?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테이블을 작성해 보시면 되겠죠. 반응 전 그리고 반응은 얼마 있는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응 B를 알아내게 되면 이 반응 B가 뭐하고 똑같다? 계수 B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7월달까지 왔네요. 7월달까지 왔는데 18번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5 이하이다.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5 이하이다. 여기도 역시나 얼마다?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고 x가 뭔지 y가 뭔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표 안에 있는 걸 볼 때 요거 아까 전에 했던 게 요게 나왔죠. 요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게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의 상대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뭘 쓸 수 있는가 그러면 이게 x 한 개당 y가 한 개 있고 얘가 x 한 개당 y가 4개 있으며 x 한 개당 y가 3개 있는 요거 3개인지 또는 어차피 개수 b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걸 4를 반으로 나눠주면 그래 x, y, 2 이렇게 되고 그렇죠? 2분의 4 이렇게 되겠지. 반으로 나눠주면 x, y, 2 이렇게 되고 얘를 반으로 나눠주면 x, y 2분의 1인데 즉 정수로 하면 x2, y가 됩니다. 얘는 x, y 2분의 3이 되는데 2분의 3 x, y 2분의 3은 x가 2대 요게 3 요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되는가 그러면 x, y2 자 요것들의 모임이냐 요것들의 모임이냐를 결정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44, 76 물론 처음에 44, 76이면은 x2y가 분자량이 44, x2, y2, y3가 분자량이 76이니까 32 차이가 납니다. 상대적 질량이. 근데 y가 2개 많죠. y가 2개 많은데 32 차이가 나니까 y 한 개는 얼마라고 보시면 됩니까? y 한 개는 16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y 한 개가 16일 때 x가 얼마가 나옵니까? x가 14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는 알고 있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얘는 안 되나요? 얘로 하면은 여기서 y가 얼마가 나오는가 그러면 y가 16이 나옵니다. 근데 x가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28이 나와버려요. 자,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된 것 중에서 원자량이 28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풀 수 있겠지만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28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갑니다. 맞죠? 자, 이걸로 가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x하고 y가 뭔지 알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분자량을 이용하는 방법. 분자량은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자, 각각의 원자 2x 플러스 y가 44이고 그 다음에 이미 분자량을 했죠. 원자량을 했으니까 x하고 y를 구했으니까 이미 원자량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xy2는 얼마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 46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16이고 xy고 46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요게 아니네요. 나는 x2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가 되는가 그러면 결국은 NO2
얘가 N2O, 얘가 N2O3.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수능 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7번 봅시다. 문제 7번은 역시 기체의 부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도 압력이 같다는 조건이 있겠죠. 온도 압력이 같다는 조건이 있으면 기체의 부피는 어디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맨 처음 한 대로 실린더에 누굴 넣었다? AB3 맞죠? AB3와 반응물이 C2 이걸 플러스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B2 생성물이 B2와 B2가 그리고 C2, C3. 근데 요거는 고체로 적혀 있네요. 고체로 적혀 있으니까 고체는 여기에 넣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하고 몰수하고 비례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수를 한번 정해봅시다. 계수는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A가 2개 있습니다. 여기 A가 2개 있고 그리고 B가 6개가 있으니까 여기 3, C가 3개가 있으니까 여기 2분의 3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반응 전에는 여기가 2몰 2대 2분의 3이 있어야 되겠죠. 2대 2분의 3. 왜냐하면 얘가 남아있는 것도 없이 반응 후를 보면 남는 거 없이 다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2하고 얼마? 2분의 3몰 있었습니다. 이게 V1의 부피 V1 그리고 V2 반응 후에는 얘는 생각해주지 않아도 되죠. 반응 후에 VT는 V2는 3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산하면 요게 2분의 7 그리고 요게 3 7분의 6 되겠죠. 그래서 7분의 6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3개 있으니까 여기가 앞에 그냥 2분의 3을 적고 그 다음에 A가 2개 있으니까 여기 2개를 적습니다. 여기는 얼마를 적는다? 3을 적게 되면 바로 이게 반응 전 몰수, 반응 후 기체의 몰수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 18번 8번이라고 제시되었는데 문제 18번입니다. 문제가 조금 길어 보이죠. 그리고 18번이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풀이도 조금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가볼까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지 살펴봅시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부터 몰수 B가 5대 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몰수 B가 5대 4인데 기체가 또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몰수 B가 5대 4인데 기체가 이렇게 두 가지씩 섞여져 있기 때문에 몇 개 해서 5대 4가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 문제 제시했겠죠. 처음에 Y 원자수를 비교해 놨습니다. Y 원자수를 비교해 놨는데 특이한 건 여기는 Y가 4개, 여기도 Y가 4개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4개가 있다는 것은 XY4, 그 다음 XY4Z에 각각의 4개가 있죠. 요게 4개가 있습니다. 요게도 4개가 있고 여기도 Y 원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합친 거 얘하고 합친 거의 몰이 4몰이 나와야 됩니다. 4몰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얘가 1, 얘가 3개 이렇게 있으면 4.
두 개 있어도 4. 그 다음에 얘가 3개 있고 얘가 1개 있어도 4.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도 어떤 방식으로 y 원자수를 곱하든지 간에 y를 곱하든지 간에 1, 3이든지 이게 2몰, 2몰, 3몰, 1몰이든지 간에 전부 다 몇 개가 나오는가 그러면 y 원자수는 공통적으로 합쳐서 4몰이니까 4, 4,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들어있는 게 y 4개로 똑같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은 요걸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4개 들어있다는 것으로 보고 4몰 있으면 전체 y 원자수 나에서 y 원자수를 얼마로 여러분들이 놓아야 된다? 16개로 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16으로 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8분의 7배라고 했으니까 가에서는 1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4가 되는데 가에서 XY4, XY4하고 Y2Z에서 Y 원자수가 얼마가 됩니까? 14가 됩니다. Y 원자수가 14가 되면서 그 다음에 둘이 5개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 5몰이라고 하는데 그냥 5로 하면 되겠죠. 5개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몇 몰이 있어야 되겠냐 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뭡니까? 미지수 A, B로 놓고 미지수 A몰과 B몰로 놓고 A 플러스 B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5몰이 나와야 되고 Y 원자수는 4A 플러스 2B 한 개 Y 원자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14가 되어야 된다 해서 얘를 어떻게 풀면 된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여기다 4를 곱하면 4A 곱하기 4B는 20 이렇게 되죠. 요 위에 걸 빼주면 2B가 6이 나오고 B는 3이 나오고 A가 2가 나옵니다. 그렇죠? A가 2가 나오면 얘가 2몰 있고 얘가 3몰 이렇게 되면은 Y 원자수가 14개가 나오면서 그리고 5몰을 만족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해놓으면 Z분의 X분의 Z 원자수는 가에서 X가 몇 개입니까? X가 여기서 2개가 나오죠. 여기서 2개가 나오고 그래서 X가 2분의 Z는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Z 여기밖에 없죠. Z는 2분의 3. 그래서 여기에 6배이니까 요거 6분의 1이죠. 그러면은 나는 얼마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의 X 원자수분의 Z 원자수가 4분의 1이다. 그러면 Z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1, 얘가 전체가 4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했죠.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5몰 대 4몰, 즉 몰 B가 5 대 4이고 그러면 각각 혼합기체 속에 2 대 3, 2 대 3 그리고 3 대 1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 주어진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세 번째 나오는 W 그리고 각각의 원자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가에서 Z의 질량은 4.8이고 나에서 XY4의 질량은 Wg입니다. 요거 있습니다. 요걸 한번 식으로 구성해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기체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몰이 구해졌죠. 몰이 구해지고 전체 질량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몰이 구해지고 전체 질량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몰하고 그 다음에 질량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몰은 뭐분의 뭐다?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되겠죠.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자, 가에서는 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2몰의 XY4와 3몰의 Y2Z가 있고 나에서는 3몰의 XY4와 그 다음에 1몰의 XY4Z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질량이 얘가 얼마다? 8.6g 8.6g이고 얘가 8.0g입니다. 자, 우리는 어차피 각각 구성하고 있는 x하고 y의 원자량을 구할 때는 원자량도 상대적인 질량의 비이기 때문에 x하고 y의 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8.6g은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2몰에다가 원래 뭘 곱해? 2에다가 뭘 곱해야 됩니까? x, y, 포의 분자량을 곱해야 되는데 분자량을 곱하면 각각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이죠. 그러면 2x 8y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3에다가 y2z의 분자량을 구했는데 그러면 6개의 y가 있고 3개의 z가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란 말입니까? 8.6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하나 알려줬습니다. 어떤 걸 알려줬는가 그러면 z의 질량이 얘가 4.8이다 라는 걸 알려줬네요. 4.8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이거로부터 식을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8하고 6이니까 14y죠. 14y는 8.6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이게 넘어가면 4.8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3.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 했는 게 3.8 요 값이 하나 나오고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자, 두 번째 나에서는 한번 봅시다. 식을 한번 또 봅시다. 3x 플러스 그 다음에 12y죠. 12y 플러스 x 플러스 4y 플러스 z 한 개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z 3개가 4.8입니다. 그럼 z 한 개는 얼마라고 볼 수 있겠노? 3으로 나누면 1.6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x 플러스 16y는 8 마이너스 1.6이지. 그럼 얼마야? 6.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식이 몇 개 나온다? 이게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풉니까? 연립해서 우리가 풀면은 요거를 연립해서 풀면은 뭘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연립해서 풀면은 x 대 y의 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연립해서 풀면 비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x, y, z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 때까지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XY4 그리고 Y2Z를 보십시오. 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된 기체에 뭐 있습니까? CH4 있지? 그럼 이건 뭡니까? H2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개 붙는 거 H2O 이렇게 놓고 그냥 풀면 됩니다. 알았지? 물론 뭐 또 여기서 더 야비하게 출제위원들이 야비하게 다른 걸 가지고 와서 CH4가 아닌 걸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기체로 된 것들 중에서 이것도 기체잖아요. 맞죠? 기체로 된 것 중에서 이 둘만큼 이 매력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x z의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16이라고 놓고 x는 탄소에 해당되니까 12가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w를 구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w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해서 구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이거로부터 하면은 이게 몇몰 이게 몰수비가 2대 3 이렇게 있었죠. 자, 요게 그럼 2대 3이면 요게 분자량이 16이고 요게 18인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맞죠? 2대 3이니까 16이면 얘가 어떻다? 얘가 32, 그 다음에 질량으로 하면 얘가 5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8.6이라는 값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나옵니까? 3.2와
5.4로 하면 8.6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2대3이 실제적으로 0.2몰 대 0.3몰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나에서 실제적으로 3몰의 XY4라고 적혀진 게 0.3 XY4구나. 0.3 XY4는 0.3 CH4구나. CH4가 얼마다? 16이니까 얘가 얼마다? 값은 곱하면 4.8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4.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그러면 3.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들어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여기서 있는 몰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질량이 나온다는 거고,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기체의 원자량을 합친 거다라는 사실, 그리고 기체의 몰수는 부피비하고 비례한다는 사실, 그리고 얍사리하지만 여기서 Y 원자수가 어떻게 해도 16이 나온다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치사하죠. 이렇게 화학에서 계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다? 싫어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을 많이 쓰지 않으려면 이렇게 각각 많이 본 거 XY4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를 넣어서 푸는 편이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 좀 길게 갔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계산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작년에 나오는 몰 문제 중에 9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떤 개념이 나오는가 하면 전체 원자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요거는 AB는 구성 원자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AB는 한 개의 AB가 A하고 B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성 원자수는 2개고, AB2는 구성 원자수가 3개가 됩니다. 맞지? 구성 원자수가 3개가 됩니다. 자,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몇 개인지, 즉 몰, 기체의 몰, 몇 몰인지, 몇 개인지에다가 뭘 하는가 하면 구성 원자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전체 원자수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많이 쓰는 거지. 자, 기체 몇 몰이 있는데 몇 개가 구성이 되었다. 몇 개의 원자로 한 개가 구성이 됐냐를 알면은 전체 원자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체 원자수를 구성 원자수로 나눠주면 몰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수학적인 약간의 수학적으로 약간 변형시키면 전체 원자수를 구성 원자수로 나누면 몰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전체 원자수가 n이니까 이 n을 2로 나누면 2분의 n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n이 몰이네. 2분의 n몰이었구나. 얘는 그럼 뭐로 나눠주고 얘는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3으로 나눠주면 4분의 n이 나오죠. 4분의 n이 뭐가 됩니까? 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몰은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네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몰은 어디에 비례한다? 부피하고 몰수는 이렇게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2분의 n분의 4분의 n은 2대 1의 관계를 가지죠. 2대 1입니다. 2대 1. 부피비가 2대 1이니까 요게 1이니까 x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x는 2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 원자량은 2몰의 AB가 있고 그 다음에 1몰의 AB2가 있습니다. 각각 질량이 14, 얘가 11. AB의 상대적인 B를 한번 구해보면
2a 플러스 2b가 14. 질량이 14. 그러면 여의 분자량은 a 플러스 2b 이가 1몰 있으니까요. 요게 11. 그러면 a는 3. a가 3이면 b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a는 3, b는 4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값 이건 12, 16이 되면 이게 C고 이게 O가 된다. 그럼 이게 CO5, 이게 CO2구나.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구했으면 3, 4로 구했으면 3대 4로 밀고 나가 봅시다. 원자량은 B가 더 큰 거 맞죠? 그다음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이렇게 해보면 아까 원자수를 구할 때 전체 원자수든지 간에 A 원자수든지 간에 어떤 식을 통해서 구합니까? 이 식을 통해서 구합니다. 이 식을 통해서 구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서 여기 있는 몰을 주지 않고 대신에 뭘 줬는가 그러면 질량을 줬습니다. 몰하고 질량 어떤 관계 있습니까? 질량을 뭐로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이 있습니다. 그 질량을 줬기 때문에 1을 뭐로 나누면 분자량으로 나누면 여기 몰이 됩니다. 1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AB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각각의 원자량을 더하면 되겠죠. 3, 4니까 얼마? 7분의 1. 7분의 1에다가 A 원자수는 AB에는 A 원자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7분의 1이라고 적으면 되겠고 AB2도 AB2의 얼마입니까? 몰은 아까 AB2는 그러면은 AB가 AB가 7이니까 AB2는 얼마다? B2는 8하고 11이네요. 맞죠? 3 플러스 B2가 2, 8이니까 11. 11, 요것도 11분의 1이네요. 맞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요게 더 큰 값이다. 맞는 말. 그래서 니은과 디귿.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어차피 요거는 뭐 알겠죠? 두 개의 AB가 있을 때, 그 다음에 AB2가 한 개가 있을 때 각각의 상대적 질량을 구할 때, AB의 상대적 질량을 구할 때 이렇게 해서 11대 10, 11, 14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마지막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10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 단위 부피당 분자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위 부피당 분자 모형이면 그럼 실제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반응 전 반응 후가 몇 몰 있었는지는 모르고 단위 부피당 뭐 1ml, 1ml 같은 부피당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반응 전에 반응 후에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압니다. 얘가 이렇게 될 적에 원자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원자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얀 게 4개 있는데 여기는 하얀 게 몇 개가 있는가 그러면 하얀 게 1개, 2개, 3개밖에 없습니다. 4개, 3개를 같이 맞춰주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이런 덩어리가 4개 있겠구나. 그럼 이런 덩어리가 3개 있으면 그러면 12개씩 맞춰집니다. 맞죠? 4개 있고 3개 있으면 12개씩 맞춰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하고 XY하고 ZY하고 반응물이고 생성물은 뭘 줬는가 그러면 XA, YB 그리고 별표는 여기 나오죠. Z2를 생성하였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개수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반응 전 XY하고 ZY가 몇 개 있었습니까? 반응 전에 이런 게 4개 있다고 했죠. 4개 있으니까 XY하고 ZY 각각 12개씩 있는 거네요. 12개씩 있다. 반응 전에. 반응 후에 보니까
없습니다. 얘가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2, 얘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 그럼 몇 개 생겨져 있는가? 그러면 얘가 몇 개 생겨져 있다? 네 개가 생겨져 있습니다. 네 개가 생겨져 있고, 그 다음에 Z2가 얼마? 얘 Z2가 두 개. 얘가 Z2겠죠. Z2가 두 개가 아니고 여기 3이 있지 않습니까? 3이 있으니까 요거도 몇 개다? 4개가 생성된 게 아니고 얼마다? 4개에다가 3을 곱하면 12개 이렇게 생성이 되었겠죠. 그러면은 Z2는 6개, 이렇게 12, 6 이렇게 생성되면 B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1대 반응 B가 이게 중간에 그 반응이죠. 1대 2분의 1.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하면 2대 1 이렇게 계수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A하고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반응 후에 X는 2A지. 반응 후에 X는 2A라고 하는 것은 X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만 있지. 2개입니다. 맞죠? 2개. 그럼 A는 1이 되겠죠. 그 다음 B는 2B, Y의 개수제. Y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Y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2개가 나오죠. 2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B는 2. 그럼 B-A는 2-1이니까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풀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질량 보존의 법칙. 그대로 나온 대로 풀면 안 되고 단위 부피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얼마나 생겨져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원래 얼마가 있었고 얼마가 생길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이런 덩어리가 4개, 이런 덩어리가 3개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뭘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네 군데로 쪼개져 있으면 이 중에서 요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얘는 어떻게 쪼개져 있을 겁니까? 얘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물론 네모 카테기는 똑같아야 됩니다만 이렇게 이걸 없앱시다.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이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부분만 가져와서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봅시다. 아까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죠. 반응 전, 반응 후 이제 X와 Y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겠느냐 하면 화학 반응식을 다 쓸까요? 쓰지 않아도 F가 3이 있죠. F가 3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3을 쓰게 되고 알루미늄 그대로 한 개죠. 수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생긴다? 2분의 3몰 이런 식으로 생기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알루미늄과 반응 전 알루미늄과 반응 후 수소 기체의 몰 B가 어떻게 됩니까? 몰 B가 1대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몰이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쭉 나왔죠. 기체일 경우 기체나 고체나 기체일 경우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체 이런 거 안 따질 때 화학식 양분의 질량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의 화학식 양이 27로 주어졌죠. 그리고 수소는 얼마입니까? 수소는 2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몰은 이렇게 이게 질량이 X고 27대 그다음에 어떻게 오는가 그러면 B가 Y가 되겠고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X, Y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18분의 X 9, 28, 18분의 X 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8분의 X는 뭐하고 똑같다? 2분의 Y하고 같다. X분의 Y니까
넘어가면 x y분의 x를 넘기면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사용을 했는 거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그리고 몰의 정의에 따라서 x하고 y의 관계를 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 19번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같은 기체에 대해서 질량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질량 B를 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량 B는 몰수 B를 나타내니까 2몰, 3몰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6W하고 8은 몇 대 몇으로 존재한다? 2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혼합기체 가의 2, 3, 1이 착하게도 4V, 4V 이렇게 맞도록끔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그러면 가에는 2몰, 2몰, 나에는 3몰, 1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Y 원자수를 보시면 Y 원자수가 얼마 몇 대 몇? 6대 5 이렇게 나와 있죠. Y 원자수가 6대 5 나와 있으면 여기서 B하고 C가 Y 원자수죠. 그리고 뭐가 나와 있는가 그러면 각각 몇 몰인지 나와 있으니까 Y 원자수는 몇 몰인지에다가 구성 원자수를 곱하면 되겠죠. Y가 몇 개있냐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에서는 두 개가 있죠. 뭐 2몰을 그냥 두 개라고 하면 됩니다. 두 개의 B 그리고 여기서 두 개의 C 이렇게 나오죠. 두 개의 C가 얼마다? 6개가 된다. 6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3B하고 C가 값이 얼마다? 5가 된다. 이런 거죠. 여기서 비례식이 아니고 연립방정식입니다. 어떻게 여기 2를 곱하면 되겠죠. 2를 곱하면 요거는 1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6이 되겠죠. 그리고 슉슉 없애면은 4B는 4, B는 1, B가 1이 되면 C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B가 1이 되고 C는 2가 됩니다. 그래서 1대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성립한다? 6대 5가 성립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원자수가 10N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Y 원자수가 지금 이 둘을 합친 Y 원자수가 2 곱하기 1 여기에서 나온 2개 그리고 2 곱하기 2 여기서 나온 4개하고 Y 원자수가 지금 6개가 되네요. 그럼 요 값이 여기 A 값이 1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서 나온 X가 2개 그리고 여기서 나온 X가 2개에서 4개 합쳐서 10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A 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1, B 값은 1, 2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얘가 X1, Y1, 얘가 X1, Y2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대1로 1대2로 결합한 물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Y 원자수가 9가 되죠. Y 원자수가 9가 되고 그리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5가 됩니다. 자, 전체 기체의 부피가 5가 되면서 Y 원자수가 9가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X1, Y1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X1, Y2가 나왔는데 요 앞에 몇몰 이렇게 있어야지 됩니다. 요 몇몰 했는 게 얼마가 나와야 되고 5라는 값이 나와야 되고 여기다가 Y 원자수를 곱했는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9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AB로 잡아서 Y 원자수는 요게 A로 잡고 뭐 미지수 요걸 B로 잡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A 플러스 Y 원자수가 2B가 뭐가 나와야 된다?
9가 나와야 되고 A 플러스 B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5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B는 얼마? 4로 그럼 A는 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요게 그냥 1, 요게 4라는 값은 요 연립방정식을 거치지 않고도 머리로 계산이 됩니까?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1대 4로 존재하게 되면 전체 원자수는 얼마가 됩니까? A가 1이고 B가 4. 이게 1이고 B가 4니까 여기서 원자수가 얼마가 나온다? 구성 원자수가 2개인 게 1개 있으니까 2 플러스 구성 원자수 3개인 게 4개 있으니까 12. 1개, 2개로 된 게 4개 있으니까 12 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럼 X 값은 14이다. X값은 14이다. 이게 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B는 아까 전에 AB 값은 같죠. 1, 1로 똑같으니까 같습니다. 그 다음 원자량을 구한다 그러면은 뭐 하면 됩니까? 한 개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각각 2몰 2몰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를 한번 보시면 2몰의 X1, Y1 있고 그 다음에 2몰의 뭐가 있다? X1, Y2가 있다라고 했죠. 이게 각각 얼마다? 15, 질량이 16W 이렇게 나옵니다. 15W, 16W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어차피 B만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 없앤다고 했을 때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2x1 플러스 EX1이 아니고 2x제 1은 안 써도 되지. x가 한 개 있으니까 2x 플러스 2y가 15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2x 플러스 6 2x 플러스 4y죠. 2x 플러스 4y 2x 플러스 4y가 얼마가 된다? 2x 플러스 4y가 16.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b를 계산하면 빼주면 되겠죠. 그럼 2y가 1이죠. 2y가 1. y가 2분의 1이 되면 y가 2분의 1이 되면 x는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b니까 어차피 곱해주면 1대 1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소고 이게 질소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구하면 1대 14 x 원자량 y 원자량이 7대 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걸 풀어 나갈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같은 기체의 질량이 나올 때는 뭘로 구할 수 있다? 몰을 이용해서 몰 B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체의 부피 B는 몰 B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구성 원자수하고 전체 원자수는 개수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개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찬찬히 한번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작년에 출제된 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형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찬찬히 훑어보시도록 합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또는 학교에서 쌤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